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8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자리를 바꿨고 이번 주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또 자리를 바꿔서 애플이 3위로 밀려났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일단 보류하고 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주말에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진 않았죠.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상승, 보합, 상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6.16이랑 448.39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죠. 그래서 수목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지지를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역사상 처음으로 하락을 했죠. 한 단계. 그 뉴스가 전해지면서 ES9Q 같은 선물은 빠졌죠. 그런데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영향을 안 받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이렇게 등락은 좀 있었지만 다른 테슬라, 애플은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좀 빠졌네요. 근데 애플은 그렇다고 하고 아마존도 조금 빠지긴 했고, 이게 무디스 영향인지 아니면 그냥 펀더멘탈로 빠진 건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빠졌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빠진 건지 무디스 때문에 빠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익스텐드 마켓에서 빠졌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장이 빠지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요일 저녁 6시 익스체인지 시간으로 6시에 선물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어떤 식으로 장이 펼쳐질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걸 확인하시고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는 한 주 동안의 오름세에 이제 다음 주에는 하락할 때 어느 정도에서 지지선들이 있는지를 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양쪽으로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상승을 전체적으로 보였지만 이 두 개의 레벨의 레인지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 레인지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이 레인지에서 어떤 식으로 벗어나는지, 아래로 벗어나면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이 위쪽 레벨이 깨지면 상승을 계속 유지해서 나갈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새로 이 그룹에서 만들어진 이게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패러렐 채널도 한번 그려보면, 이 트렌드 라인으로 패러렐 채널을 그려보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트렌드 라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왜 목요일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지도 극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뭐 여기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이 깨지는 거는 좀 되게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깨져서 내려왔을 때 448.39를 깨고 더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이 트렌드 라인에 걸치고, 이거 다음에는 요 뭐 441.85 레벨보다는 이 트렌드 라인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지선을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트렌드 라인, 이 레벨, 그 로컬 고점 레벨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뚫려서 올라간다면 그 다음 저항선 레벨은 그 역사선 고점인 468.3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468.35를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뭐 여러 정황상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그 456.16 아래쪽에서 과연 448.39가 깨지는지, 그리고 이 지지선들을 깨면서 내려갈 것인지를 먼저 보시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월요일 중국, 미국 관세 유예 뉴스로 상승. 하지만 이 123.10을 못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동 순방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고 거기 AI 관련된 산업 뭐 이런 발표들이 막 있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을 했고, 수요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136.15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결국 금요일에는 음봉을 만들어 내기까지 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생겼지만 모멘텀이 사그라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그렸을 때 이 급격한 모멘텀은 일단 목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꺾이고 금요일에 브레이킹이 컨펌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럼 132.11, 130.75 이런 애들은 지금 올라오면서 전혀 뭐 저항선으로 작용을 못했죠. 하지만 지지선으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내려올 때 132.11, 130.75도 지지선 가능하고요. 뭐 이 위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 이 전에 그리지 않았던 고점 레벨, 왜냐면 여기 고점 찍고 나서 그 이후로 바로 빠져서 내려와서 그릴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이 레벨은 여기 있는 140.76으로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있는 이제 색깔이 다양하게 있었던 것들을 오렌지색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새로 그린 거, 얘도 새로 그린 거라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이전에 된 것은 오렌지색으로,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두 개의 레벨은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으로 일단 그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네요. 네, 애플이 밀렸죠. 왜 밀렸을까요? 보시면, 네, 애플은 일단 그래도 그 미중 관세 유예 소식 나오면서 갭상승은 했습니다만 바로 빠져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도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화수목금 뭐 화요일 이외에는 다 도지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다시 빠졌고 214.62를 벗어나지 못했죠. 이게 그 5월 1일에도 강하게 저항을 받은 포인트고,
뭐 이 밑에 사실은 그 전주 금요일에 이 다운 패러렐 채널 하한선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했는데 갭 상승을 하면서 그냥 훌쩍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하지만 이 안쪽에 이걸 레인지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갇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여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여기에서 5월 1일 날 저항받은 강한 저항선, 여기서 그 전날도 지지를 받았었던 지지선, 그래서 월요일에도 지지를 받았었고, 그래서 이 레벨, 그러니까 214.62와 206.59가 얘가 왜 파란색이죠? 얘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으로 칠하고 이 두 개의 레벨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애플은 과연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아직은 애매합니다. 그리고 사실 애플이 중국 관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더 세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일단 그 관세가 유예인 거죠. 90일 유예면은 뭐 석 달 유예라고 봤을 때 이미 애플은 관세 관련한 대비로 물량을 많이 땡겨 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소진될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그 물량을 더 들여올 수입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세 유예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거죠. 뭐 굳이 그렇게 혜택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 플러스 9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을 하려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중국과 미국의 관세 유예가 애플에 그렇게 직접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냉정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은 갭상승은 했지만 이 정도에서 214.62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고요. 왜냐면 내려올 때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지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고요. 이 레벨들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 레인지가 깨진다면 내려오는데 얘가 뭐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다른 지지선들 뭐 레벨들 존재하고 과연 그렇게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크게 움직일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레인지에서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 패러렐 채널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도 뭐 패러렐 채널 얘 때문에 일단은 좀 남겨놓아 보겠습니다. 이 밑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익스텐드해서 놔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 갭상승 했죠? 그리고 나서 갭상승 하고 나서 월요일에 빠져서 여기서 지지받았죠? 그리고 나서 또 갭상승 해서 쭉 치고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도지 만들었고 빠지고 5일 중에 하루 도지 4일 도지 음봉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주식들 오늘 보여드릴 다른 주식들 중에 메타 정도 빼고는 다 그래도 월요일 오른 것보다는 다 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아마존이랑 메타는 일단 내려왔습니다. 뭐 중국 관련된 수혜를 뭐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제가 펀더멘탈까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 상식선에서는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지선으로 사용됐었던 206.21 레벨 위에서 월화수 있다가 개파락하면서 이것마저도 뚫으려다가 밀려서 저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6.21이 확실하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이 밑에서 올라간 요 트렌드 라인, 이게 아니고 얘입니다. 이 트렌드 라인이 아닌 거죠. 이 트렌드, 왜 빨간색이죠? 초록색. 이 트렌드 라인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얘죠. 그래서 얘에서 여기서 저항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할 수 있을 만큼 두 개의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얘도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은 아직 이르고 뭐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 그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206.21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다. 그래서 더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크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무디스 신용등급 하락 광전까지 하면 아무래도 아마존도 더 밀려 내려올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뭐 중국발 소식이 있어도 큰 움직임이 없죠. 어차피 구글은 중국이랑 비즈니스를 거의 안 하죠. 그래서 물론 여기 관세 관련돼서 하락할 때도 큰 하락을 안 했고 반등을 할 때도 뭐 크게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크게 반등을 안 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펀더멘털, 구글 자체의 펀더멘털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었고, 이건 그 실적 관련이었었죠. 그렇게 해서 빠졌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지만, 뭐 다들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올라갔지만, 결국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올라갔지만 떨어졌고 다시 갭 상승해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 중에 169.44에서 저항받고 165.80에서 지지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래랑 위에랑 된 뭐 이건데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항 받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색깔을 파란색이나 뭐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저항선과 이 지지선 여기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지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따라서 이렇게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지금 170.63이죠. 예. 170.63.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큰 저항선이죠. 그래서 이게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 뭐 여기 있는 이 포인트 165.80 저항선, 여기서 지지선으로 쓰인 그래서 저항선, 지지선, 그리고 이 파란색 두 개의 지지 저항선으로서 이렇게 레인지가 형성되거나 새로 그린 얘를 핑크로 하지 말고 얘도 그냥 파란색으로 해버릴까요? 파란색. 그게 더 눈에 띄네요. 요 파란색, 세 개의 파란색이 어떤 레벨과 레인지를 형성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피보나치 그릴 만한 건 없네요.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패럴 채널 얘네들은 다 지워줘도 상관없어 보이죠? 얘도 그렇고 뭐 얘는 놔둘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벨도 2레벨 있는데 2레벨은 지워도 될 것 같고요. 헷갈리니까 얘는 의미 있고 얘도 의미 있고 다른 애들도 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애들만 살려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해서 레벨을 했네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이렇게 지우고 얘도 그냥 이걸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걸로 해서 이렇게 새로 그린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사실은 그 지워도 상관없어 보이네요. 그쵸? 얘도 그렇고, 얘는 놔두고, 얘도 지우고, 이런 애들 다 지워도 되죠?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뭐, 얘는 좀 놔둬도 될라나요? 뭐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놔둬보죠. 그때 가서 더 지나서 지워도 되니까. 얘네들은 놔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은, 이 레인지 또는 이 레인지, 이 세 개의 레벨을 가지고 만들어진 레인지,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그리고, 뭐, 다음 주에도 그 무지스 관련된, 하락,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이 트렌드 라인이 어떻게 깨질지, 그래서 이게 깨지게 되면 165.80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들 그 지지선들이 작용을 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전혀는 아니군요. 여기서 뭐 한번 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걸 살려둔 겁니다. 여기다 새로 안 그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지선, 저항선들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지난주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을 지금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이걸 따라서 지금 4월 중순부터 계속 이 가운데에 이 나팔이 점점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트렌드 라인으로 빨간색 굵은 선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이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고 여기서 미중 관세 유예로 올랐고 여기서는 엔비디아 오르면서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얻겠죠. 브로드컴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올랐지만 수목금은 뭐 딱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어서 도지 만들면서 결국은 이 가운데 뭐 이거 임의로 그은 선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선쯤 되는데 이렇게 걸쳐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릴만한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그릴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패러렐 채널을 만들어 보면 이 라인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로 상한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 걸리고 이렇게 저항받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24.11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 있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24.11 그래서 이중 지지를 받겠죠. 이중 지지를 받고 이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빠지게 된다면 이게 뚫리면 두 개의 레벨이 뚫리는 거니까 그 파괴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훅 더 빠져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을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아니고 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 빨간색 트렌드 라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두 개의 빨간색 트렌드 라인 가운데 중심선 패러렐 채널 이렇게 놓고 다음 주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로드컴은 모멘텀이 올라가다가 거의 4일 동안 뭐 3일 정도 모멘텀이 이미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모멘텀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죠. 메타. 네, 메타 아까 그 아마존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얘는 월요일 레벨은 지켰습니다. 아마존은 월요일 레벨도 못 지켰죠. 근데 월요일
갭 상승했고 화요일도 같이 따라서 올랐지만 수, 목 빠졌고, 물론 이제 이게 빠진 건 아니죠. 이게 그 월요일 종가보다는 높았지만 음봉 만들었고, 목요일은 확실하게 빠져 내려왔고, 금요일에도 빠졌지만 그래도 다시 장 막판에 638.40은 지킨 거죠. 그래서 종가가 640.34까지 올라갔는데, 뭐 다른 주식들은 올라가면서 모멘텀이 약해졌다는데 얘는 모멘텀이 꺾였죠. 아무래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네, 걸쳐 있는 상태. 뭐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져가 있어서 컨펌이 돼버리면 이 다음 트렌드 라인 있고요.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이 그렇게 강해 보이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죠. 그리고 얘도 이제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이 트렌드 라인이 꺾였다기보다는 얘는 지워버리고 그냥 이 트렌드 라인을 기다리면서 얘가 여기까지 와서 지지를 받을지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뚫고 내려갈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얘가 왜 여기에서 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도 아니고 뭐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뭐 제일 만만한 게 여기서 패러렐 채널 그리는 거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그려봤더니 뭐 여기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여기 중간에 뭐 얘네들을 거스를 만한 어떤 저항선 같은 게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뭐 여기도 이렇게 그려봤고, 그죠? 얘가 임시니까 얘 색깔을 뭐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좀 애매한 색, 특이한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색깔에서 여기 이 정도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이게 무슨 큰 의미를 가지려면 얘나 뭐 얘도 의미 있고 얘도 의미 있고 뭐 그렇죠. 얘를 특별히 하기에는 그래도 일단 여기에서 얘가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식으로 승격을 이렇게 그래서 이 색깔로 해놨다가 정식으로 파란색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가 애매해서 요거를 트렌드 라인으로 했을 때 패러렐 대뇌를 그렸었더니 여기에서 걸쳐졌다. 그래서 얘가 이미 올라갈 때 화요일쯤에 이 패러렐 채널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미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네. 그러면은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게 쓰이겠네 하면서 요 패러렐 채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뭐 치고 올라가려나 하기에는 이 꺾인 모멘텀의 그 꺾인 강도가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패러렐 채널이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서 여기서 지지받고 또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맞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서 뭐 이거는 지금 이걸로 그린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해서 꺾여서 이 패러렐 채널 타고 갭 상승했다고 보기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꺾어졌다가 또 갭 상승해서 올라갔고 꺾여졌다가 여기서 뭐 여기 또 뭐 갭 상승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참고로 패러렐 채널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얘 딱 봤을 때 얘 애매하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피보나치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죠. 그래서 여기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 61.8 라인이 어딘가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저항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얘를 뚫고 올라갔죠. 그러니까는 피보나치도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워져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가 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 없을 때만 해도 이 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바람에
조금 애매했는데 지금은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얘가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정을 받았구나. 그래서 뭐 다음 주 무지수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얘도 더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그 트렌드 라인 패럴 채널 하한선 뭐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준선으로는 놓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얘도 뭐 의미 없고요. 이제 이런 레벨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레벨들 중에서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지울까요? 얘는 의미 있어 보이고 다 의미 있는 애들입니다. 얘가 제일 의미가 없는 애인데 지금 작용을 했으니까 일단은 해주고, 얘도 여기서 다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놔두는 게 맞고, 이 아래에 있는 애들도 다 의미 있는 애들이었죠.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놔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중에서는 얘보다는 얘로 해서 이렇게 지워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랑 얘는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 뭐 CPI도 있었고 PPI도 있었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뭐 다 관세가 또 지배했죠. 그리고 중동 순방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죠. 근데 그 과정이 또 좀 기분이 안 좋죠. 트럼프가 거의 뭐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느낌이 아예 노골화했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나쁜 사람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러다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뭐 미국이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자정 능력이 있다면 뭔가 제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견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면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제가 그쪽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뭔가 논리적인 금융시장 플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렇죠. 뭐 다음 주 특히 눈에 띄는 그 매크로는 없습니다. 뭐 옵션 만기일도 지난 금요일에 다 지나버렸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음 주는 크게 뭔가를 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새로운 뉴스들 빵빵 터트리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